네, 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작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그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끼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승만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인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기틀을 마련한 진정으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하며 제국주의의 압제와 민족의 분열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독립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확고한 신념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했던 생애 속으로 함께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우리 민족의 고난과 극복의 서사시 그 자체입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승용이었고 조선 건국 초기 태종의 이복형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비록 쇠락했으나 유서 깊은 왕족의 후예임을 보여줍니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총명함과 탁월한 기억력을 보였던 그는 5세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유교적 전통 속에서 엄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소학, 사서상경 등을 익히며 고전적 지식을 쌓았지만 시대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문물이 밀려오고 개화의 물결이 조선을 뒤흔들던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죠. 조선의 문호 개방 이후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상이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전통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누구보다 일찍이 인지하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강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건적인 조선 사회의 한계를 깨닫고 서구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1895년 이승만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근대 교육의 상징이었던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서양 문물과 근대 교육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서구의 역사, 지리, 과학 등 다양한 근대 학문을 배우며 세상에 대한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발전한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이념은 젊은 이승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며 독립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낙후된 조선을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제학당 시절 이승만은 단순한 학업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 윤치호, 이상제 등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주장하던 선진적인 개혁단체였습니다. 이승만은 독립협회에서 탁월한 웅변 실력과 날카로운 논리적인 사고력을 인정받으며 독립협회의 핵심 인물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에서 열변을 토하며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대중매체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개혁 사상과 민권의식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그의 연설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근대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개혁 사상과 활발한 정치활동, 그리고 왕정을 비판하는 민주주의적 주장은 당시 보수적인 조선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결국 1899년 이승만은 고종폐위,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조작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학문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학문의 전당으로 삼아 영어 공부를 꾸준히 계속하고 서양의 역사, 정치, 종교 서적들을 탐독하며 지적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 사상에 깊이 심취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관과 정치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 노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난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고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담은 독립정신이라는 부르의 명절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정신적 지주이자 행동의 지침서가 되었으며 한국 근대 사상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1904년 이승만은 무려 5년 7개월간의 혹독한 옥고를 치르고 마침내 추록합니다. 추록 직후 그는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절박한 시기에 미국으로의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서구의 정치, 역사, 국제법, 철학 등 다방면에 걸친 깊이 있는 지식을 폭넓게 습득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당시 총장이었던 우드로 윌슨 훗날 미국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며 민주주의 이론과 국제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력을 키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역량은 훗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유학 기간 동안 이승만은 단순한 학업에만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주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인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한편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부지런히 만나 한국 독립의 절박성과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그는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큰 기대를 걸고 국제적인 여론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 한반도 독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내에서 무장 독립운동이 주를 이루던 상황에서 국제 외교를 통한 독립 쟁취라는 차별화된 노선을 견지하며 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의 외교 활동은 먼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비폭력 만세 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난 후 그 정신을 계승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은 해외에서 펼친 그의 뛰어난 외교적 역량과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됩니다. 그는 태평양 건너 하와이에 있던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를 이끌며 외교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끊임없이 만나 한국의 독립 문제를 알리고 일본의 잔혹한 식민 통치의 실상을 폭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고립되어 있던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의 지도력과 외교 노선, 특히 위임 통치 청원 논란 등으로 인해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그는 1925년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는 임시정부의 복잡한 내부 역학과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길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인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어렵게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한편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데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그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팬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저서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가올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예견하며 미국의 참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외교 활동은 무장투쟁과는 또 다른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으며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적 지지를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A는 훗날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3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승만은 미군정 하에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기쁨과 동시에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남북에는 미소양국의 군정이 들어섰고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족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강력한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들어선 공산주의 체제와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강력하게 경계하며 한반도 전체의 자유를 지키기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세력들로부터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단순히 사상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마침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확고한 신념으로 혼란스러운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소작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생산력을 높였으며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초석을 마련하여 신생 독립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초기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권 초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등에 업고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하여 3년간의 참혹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북한군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여 유엔군의 파병을 이끌어내며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지켜냈습니다. 그는 전시 중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강력한 반공 이념을 확고히 지키며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지만 이승만은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피로 얼룩진 전쟁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한반도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냉엄한 현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복구와 국가 재건에 힘쓰는 한편 다시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반공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반공교육을 통해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점차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1954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한 4.4.5입 개헌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은 야당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점차 누적되던 국민들의 불만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자유당 정권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본물 터지듯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은 전 국민적인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혁명의 불길, 즉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독재타도,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피 흘리는 희생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고 1965년 7월 19일 그곳에서 쓸쓸하게 영면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승만의 생애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응축해 놓은 듯합니다. 그는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였고 해방 후 미소냉전이라는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북한의 침략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건국 공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지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적 통치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훼손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 역시 면할 수 없습니다. 4.19 혁명은 바로 이러한 독재적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논쟁의 중심에 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삶과 업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의 명암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공과 과를 모두 직시하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깊이 있게 되짚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